자, TOC, CCPM 중에서 일정 계획 방법.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소개했던 변동성이라든가 또는 크리티컬 체인 이제 이런 것들을 망라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일정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을 오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은 이 전 시간에 한번 보여줬던 그림인데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는 이런 과업들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제 해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각각의 과업으로 보면은 개선 전에 비해서 이렇게 더 적은 노력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 뭐 적다는 이야기보다 한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세 개의 과업을 다 수행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짧아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짧아지질 않더라 이 말이야. 개별적으로는 개선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개선이 안 되더라.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유들을 잘 이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짧아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자. 부분적으로 짧아질지 어쩔지 그거는 뭐 부분적으로 짧아져도 좋고, 또는 혹시는 부분적으로는 안 짧아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짧아지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 방법이 있냐, 이제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각각의 과업 하나하나를 시작 시점을 정해놓고 완료 시점을 정해놓으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은 전체적으로도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시작 시점과 완료 시점을 정해놓고 이 계획대로 가게 하자. 그리고 개선해서 또 이런 계획 이렇게 세워서 너는 이때 시작해서 이때 끝내고 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이야기요. 당연하겠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되더라. 그러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전체 프로젝트는 제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야.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될 것 같았는데 안 돼. 그래서 야단 맞아. 조금 꾸중을 듣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꾸중을 안 들으려고 시간을 길게 잡아. 시간을 길게 잡으면은 프로젝트는 또 더 늦어지지. 그러면 꾸중은 더 세지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럼 이런 것을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왜 그런 부분 개선의 합이 전체 개선으로 연결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현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 과업의 작업 소요 기간은 확률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이런 확정적 상황이 아니라 이런 확률적 상황이더라. 이렇게 이 이야기 설명을 했었죠. 하나하나가 딱 10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이런 정도로 끝날 수 있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업자에게는 보호 본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보호 본능이 뭐냐? 다시 이 슬라이드로 가서 이쪽으로.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그 작업이 확률적으로 끝나는데, 작업 소요 기간이 확률적인데 이때쯤 끝날 확률이 한 이런 정도 됩니다. 이 빨간 그래프로. 또 A
이 시점까지 끝낼 수 있는 확률이 대략 이 확률 분포로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한 50%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 근데 이때쯤 끝낼 확률이 또 한 90%, 10%는 이때도 못 끝낸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좌우 대칭인 그런 확률 분포가 아니라 대략 이렇게 한쪽으로 꼬리가 긴 그런 분포를 하는 것이 프로젝트 과업에서 일반적인 그 현상입니다. 소요 기간이 그렇게 걸린다. 한번 늦어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대책 없이 늦어질 수 있는 것이 그런 프로젝트다 이 말이에요. 표준 시간을 정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자원,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상사나 사장이나 경영자한테 자기가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냐. 내가 이때 맞춰서 한번 일을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정도의 시점에 맞춰서 일을 끝내겠다고 하겠습니까? A일까요? B일까요? 일반적으로. 주로 일반적으로는 B다 이 말이야. 이 90% 기간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왜? 이때 말해놓고 만약에 못 지키면은 이 야단을 맞는데 그때 가서 그때 이게 확률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설명이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네가 한다고 했지 않나 이 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자기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큰 90%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그 기간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그래도 이 사람은 잘하는 거지. 10% 정도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사람도 상당히 성의껏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거를 나무랄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렇게 90% 기간으로 딱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그렇게 90% 기간으로 잡아 놓으면은 빨리 끝내더라도 그 90% 기간 이전에 빨리 끝내더라도 빨리 끝냈단 말을 안 하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야. 그런 것을 이 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들 그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업 시간을 많이 주어도 그걸 다 쓰고 완료를 보고를 하지 그 이전에 더 빨리 그거를 보고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쩌다가 빨리 끝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보고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하나의 관리가 되고 습관이 돼서 계속 그렇게 하기를 옆에서는 기대를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건 확률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 한번 그렇겠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끝나도 빨리 끝냈단 말을 안 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학생 증후군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기한이 임박해서 비로소 일을 시작하는 거죠. 기한이 임박.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그 숙제를 받으면 학생들이 그 숙제가 뭐지 한번 이렇게 딱 떠들어봐. 그거 한 이 정도 기간이면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감을 잡아놓고 이때 기간은 이제 숙제를 시작을 안 해.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이제 돼서 닥치면은 그때 숙제를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 되게 이렇게 머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머피라는 게 뭐냐?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머피라는 말은 사람 이름인데 사실은 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했던 엔지니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우주선을 만들고 이런 것을 할 때에 조금이라도 잘못될 여지가 있는 것은 꼭 그렇게 되고 마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이것을 미리미리 예방을 해서 방지를 합시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또 그런 주장을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당신 말이 옳소 해가지고 옆에서 박수를 딱딱 쳤는데, 그래서 머피라는 이름이 이제 자꾸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나중에는 요 뒷말은 빼버리고 뭔가 잘못될 여지가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있더라. 그것을 보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자. 그 말은 빼버리고 뭔가 조금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운이 없다. 재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질이 돼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TOC CCPM에서는 이 머피란 말을 좀 쓰는데 어떤 뜻이냐? 돌발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전제를 깔아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 증후군하고 이 머피의 법칙하고가 이렇게 딱 결합이 되면은 어떻게 돼? 아무리 시간을 넉넉하게 주어도 닥쳐서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튼 못 끝낼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버린다 이 말이야. 실제보다. 그러니까 아까 파킨슨의 법칙, 학생 증후군, 머피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결합이 되면은 확률적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야. 그걸 인정을 하자 그 말이지.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기한이 예정된 기한 내에 그런 것들이 끝나지 않고 자꾸 기한을 넘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시작 시간과 완료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자고 한들 안 지켜진다 이 말이야. 안 지켜져.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이렇게 내가 그린 거는 뭐냐면은 확률적이다 이 말이야. 이게 전부 확률적.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이때쯤 끝나는데 평균적으로는 어쩔 때는 이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어떻게 늘 끝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평균 시간보다 상당히 많은 어떤 여유 시간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일정을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자들이 요구하는 어떤 작업 소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시간보다 어떤 더 여유 시간이 많이 있다. 평균적인 시간보다 여유 시간이 많이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게 아까처럼 빨리 끝나는 일은 없고 늦어지는 경우만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이제 그게 사실 CCPM의 하나의 어떤 그 일정 계획 세우는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그 릴레이 러너 방식 그거를 이제 쓰려고 하는데 현실 진단을 TOC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목표는 프로젝트 납기를 지키는 건데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각 태스크, 각 과업마다 완료 일자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프로젝트 완료 일자를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많은 그 여유 시간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일정을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일정을 지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유 시간들이 상당히 허비되는 경향이 있더라. 허비라는 건 뭐야?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 이 말이야. 일을 하는데 그 기간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끄러미 지나간다 이 말이야. 아무 일 안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파킨슨의 법칙이나 학생 증후군이나 이런 게 다 그런 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핵심 문제를 우리는 뭘로 보느냐? 그 여유 시간, 안전 여유 시간을 넣어가지고 일정 계획을 했는데 그게 허비되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대책은 뭐야? 오케이, 여유 시간이 있는 건 좋다. 어떻게? 허비되지 않도록 하자. 여유 시간을 허비되지 않도록.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유 시간을 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오케이, 여유 시간을 넣자. 확률적이니까 어차피 여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유 시간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허비하지만 말자 이 말이야. 그게 포인트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잖아. 응? 상당히 휴머니스트적인 생각이잖아. 네? 인정해준다 이 말이야. 인정해준다. 여유 시간.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냐. 일단 개별 태스크 관리보다는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목표 달성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각 태스크의 여유 시간을, 각 태스크의 안전 여유 시간을 한데 모아가지고 풀로 사용하자. 자, 이걸 한데 모아서 풀로 사용한다는 말이 지금 나중에 가서 자세히 더 설명이 됩니다. 아까 그림은 이 각각의 태스크마다 자기들의 여유 시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기의 시작과 완료 시간을 이렇게 딱딱 정해놨어. 자기 걸로 분할을 해서.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공통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이 여유 시간을. 그러니까 프로젝트 납기를 이쪽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다가 늦어지면은 여기 여유가 있으니까 좀 늦어져도 괜찮다. 그런 게 이제 공통으로 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여유 시간을 다 쓰지 않고도 끝나더라 이 말이야. 이 여유 시간을 다 쓰지 않고. 그게 이제 경험적인 결과예요. 이론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경험적인 결과야. 자, 그래서 이러한 것에 바탕을 두어서 이제 일정 계획 방법을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릴레이 런너 방식이라고 그래요. 자, 릴레이 런너 방식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정리를 하는 거예요. 각 태스크별로 예정 시작 시점과 완료 시점을 정하지는 않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이걸 정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순서만 정해졌다고 보면 돼. 근데 이 이야기는 DBR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생산 스케줄링 할 때도 내가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스케줄링을 어떻게 한다? 순서만 정한다는 이야기식으로 내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도 똑같아. 사실은 순서만 정한다는 이야기야, 이 말은. 그 다음에 선행 작업이 완료되면은 바로 시작을 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바로 시작을 하니까 기다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시작했으면 중단 없이 빠르게 했습니다. 시작했으면 중단 없이 빠르게. 그러니까 완료되면 즉시 보고하라. 이게 이런 어떤 그 릴레이 런너, 바톤 타치 방식, 이어달리기 방식이다 이 말이야. 400m 계주를 할 때 4명의 주자들이 이런 식으로 달리지 않냐 이 말이야. 그지? 400m 계주를 하면은요, 각 선수들이, 4명의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100m 기록의 합보다 더 짧아집니다. 100m 기록의 합보다 짧아져요. 물론 그 출발할 때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리고 그 핵심은 어디가 있냐면은 바톤 터치에 있어. 그 4명의 주자들이 얼마나 바톤 터치를 잘하느냐가 그 팀의 우승을 거의 결정을 하지. 그 각 선수들의 그 달리기 최고 기록이 얼마냐, 그 기록이 좋다고만 해서 우승을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로스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생기냐면은 바톤 터치 때 제일 많이 생긴다. 그게 옛날에 그 동아시아 경기대회인가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자 400m 계주인가 했을 때
그 우승한 팀이 그 태국인들인가 됐었을 겁니다. 그 4명의 선수들은 그 100m 기록으로 봤을 때 랭킹 10위 안에 들어온 선수가 한 명밖에 없었어. 다른 팀은 막 2명, 3명, 4명 있는 그런 팀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 버튼 터치에서 승부가 갈라졌다. 사실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 자원 준비를 미리 알려주자.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달릴 주자가 미리 워밍업을 하고 있게 하자 그 말이야. 예? 이렇게 바톤 터치 할 때 물끄럼 있다가 오면은 그때 달린다는 게 아니라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거하고 굉장히 그 개념이 유사합니다. 릴레이 런너 방식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 3단계로 정해가지고 일정을 계획을 합니다. 이건 계획이에요. 생산에서도 DBR이라는 그 계획을 짜듯이 여기도 이제 계획을 짜는 거야. 첫 번째, CCPM 네트워크를 작성을 해요. 자, 내가 앞에다가 CCPM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퍼트 네트워크가 아니고 CCPM 네트워크이다 이 말이야. 그거는 큰 차이가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작업 소요 기간을 좀 다시 말해서 퍼트 네트워크에서 이야기에게 추정해 놓은 작업 소요 기간보다 줄여서 이 작업 소요 기간을 반영을 해 놓은 것을 CCPM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러샷을 크리티컬 체인을 확인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건 자원 경합을 해소해 가지고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긴 기간이 되는 어떤 태스크들의 합이에요. 그게 꼭 패스만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체인이란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퍼를 설정하는데 버퍼에는 이렇게 프로젝트 버퍼, 공급 버퍼, 자원 버퍼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버퍼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단계를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퍼트 네트워크입니다. 이 1.1 과업을 하는데 그래서 30일이 걸리고 1.2 과업을 하는데 20일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점선이 있는데 이런 과업들의 시작 시점이 상당히 여유 있게 이제 시작을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점선을 해놨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일반적인 퍼트 네트워크라는데 요걸 CCPM 네트워크로 바꾸면은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일단 한 반으로 줄입니다. 이 반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그 변동성을 이야기할 때 그 50% 작업 소요 기간하고 90% 작업 소요 기간하고 이제 그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퍼트 네트워크는 90% 작업 소요 기간으로 작성된 거예요. 이게 90%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기간이라고 본다 이 말이야. 90% 가능성. 전부 다. 근데 CCPM 네트워크는 50%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보는 거야. 50% 기간으로. 그러면 90% 기간과 50% 기간의 그 차이는 어떻게 되냐? 50% 기간이 90% 기간의 절반 정도 돼, 일반적으로.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야. 그러니까 퍼트 네트워크보다 반으로 줄여라 이거지.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좀 아닐 수도 있어요. 90% 기간에 비해서 50% 기간이 한 3분의 2 수준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떤 태스크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50%로 해가지고 30일을 15일로 줄이고 20일을 10일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작업의 시작 시점을 가능한 늦은 시점으로 해. 그러니까 이 작업들은 이때쯤 시작을 미리서 해두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여유가 있어도 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이제 슬랙이라 그랬지, 플로트라 그랬지.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든 이 안에서만 시작을 하면 된다. 이러는 것이 이제 퍼트 네트워크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가능한 늦은 시점. 그러니까 이게 끝나는 시점을 여기다 맞추고 시작 시점을 이렇게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가능한 늦은 시간으로 해준다. 그래서 이 퍼트 네트워크가 이 CCPM 네트워크로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이거를 CCPM 네트워크를 그리려면은
이 포트 네트워크 형태로 일단은 그려줘야 되겠죠. 다만 이 포트 네트워크를 그릴 때 내가 첫 시간에 그 이야기했던, 둘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네트워크 작성법 있잖아. 백워드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가라. 전에 칠판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했던 미국 이민 가는 모형 했듯이 그런 식으로 이 포트 네트워크를 작성을 하라 그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을 CCPM 네트워크로 변환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에러 사슬을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원 경합을 해소를 한 다음에 크리티컬 체인을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크리티컬 체인이라는 것은 작업 선후 관계를 지키면서 자원 경합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길게 만들어지는 어떤 작업들의 모음이에요. 과업들의 모음이다. 그래서 이 에러 사슬이 어떤 프로젝트의 제약이라고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단일 프로젝트에서 이야기고, 아무튼 이 에러 사슬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해 나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는 버퍼를 설정을 하는데 버퍼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버퍼, 공급 버퍼, 자원 버퍼가 있는데, 자, 프로젝트 버퍼는 어떤 거냐? 아까 그 여유 시간을 한데 모아가지고 풀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여유 시간의 한 절반 정도를 프로젝트 버퍼로 잡아줘요. 프로젝트 버퍼.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서 포트 네트워크에서 30일을 15일로 또 20일을 10일로 이렇게 해서 절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은 포트 네트워크에서 그대로 했을 때보다 그거를 절반으로 하고 절반을 여유 시간으로 뺐으니까 여기에 있는 소요 기간 중에서 크리티컬 체인을 형성하는 그 체인의 기럭지, 그거는 포트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그 체인의 기럭지의 절반이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전부 두 배였어요. 30, 20, 10 이렇게 두 배였어요. 그러면은 포트 네트워크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원 경합을 해소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 하면은 여기에 있는 크리티컬 체인의 기럭지보다 두 배가 되겠지. 예? 그러니까 절반은 크리티컬 체인에 이걸로 기럭지로 왔고 절반은 사실은 여유 시간이라 해가지고 그 공통으로 쓸 여유 시간으로 절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예제로 보면은 지금 여기 크리티컬 패스가 이렇게 15, 5 이렇게 되면 20, 30, 45야. 크리티컬 체인의 길이가. 그러면은 그 여유 시간을 한데 모아놓은 것도 45가 될 거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45는 크리티컬 체인으로, 45는 이제 어떤 공통으로 쓸 걸 남아 있는데 그 45의 절반을 프로젝트 버퍼로 잡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젝트 버퍼의 길이는 크리티컬 체인의 절반 정도가 되겠다 이 말이지. 이해가 됩니까? 크리티컬 체인의 절반 정도가 프로젝트 버퍼로 잡혀. 크리티컬 체인의 길이가 45다. 여기 지금 아까 45였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프로젝트 버퍼는 22.5가 그 정도로 잡아준다. 그래 가지고 요게 뭐냐면은 프로젝트의 납기야. 이게 프로젝트 납기. 이게 사실 CCPM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게 지금 이 프로젝트 버퍼를 삽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트 버퍼. 오케이? 프로젝트 버퍼.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버퍼가 있어. 피딩 버퍼. 그러면은, 피딩 버퍼는 이 크리티컬 체인이 아닌 그러한 작업. 지금 이게 크리티컬 체인이야.
근데 그 아닌 작업, 그게 이렇게 크리티컬 체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과업에 대해서도 앞에다가 버퍼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그것의 절반. 그러니까 크리티컬 체인으로 합류되는 그런 어떤 가지가 있다면은 그 가지 길이의 절반 정도를 앞에다가 버퍼로 붙여줘. 이걸 피딩 버퍼, 공급 버퍼라고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혹시 이 과업이 조금 늦게 끝나더라도, 예상보다 늦게 끝나더라도, 여기에 버퍼가 있으니까 그 영향이 이쪽으로 미치지 않는 것이. 자, 요 이야기는 좀 다음에 이 버퍼 관리를 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런 버퍼들을 설치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가 이제 자원 버퍼가 있어. RB라고 내가 표시를 했는데, 리소스 버퍼. 이건 뭐냐? 지금 이 색깔이 자원을 표시하는데, 이 주황색 자원이 여기서 작업을 시작하려면은 이 자원을 여기서 미리서 좀 저기를 해가지고 대기를 시켜야 돼. 언제부터 작업 시작하니까 여기 지금 준비하고 있어라. 그 개조 달리는 사람이 바톤이 올 것을 대비해서 미리 워밍업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언제부터 이 자원을 대기를 시킬 것이냐? 그래도 조금 그 닥쳐서 대기시킴보다 조금 더 미리서 이야기도 해주고 통보도 해주고 또 가능하다면 좀 기다리게 해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자원 버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원 버퍼는 어떤 일을 하는데 기간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리 알려주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합니까? 미리 알려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자원 버퍼라고 그러고, 이름을 그냥 버퍼란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떤 여유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는 버퍼인데, 그 여유 시간을 어떻게 뭐 작업하는 데 쓴다, 그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녹색 자원도 이때 이제 작업이 시작이 되니까 미리서 녹색 자원 대기 하나에 통보를 해주고, 또 이제 또 이런 보라색 자원도 이때 미리 알려. 그러니까 자원이 바뀔 때마다 이 자원 버퍼가 필요하겠죠. 자원이 바뀔 때. 그래서 이 세 가지 버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퍼를 설정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납기 준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크리티컬 체인의 강건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프로젝트 버퍼는 납기 보호를 목적으로 에로사슬 뒤에 설치를 하고, 크기는 에로사슬 안전 여유 시간 합에 비례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절반 정도다 그 말이에요. 대략 2분의 1 정도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버퍼는 에로사슬을 보호한다. 그 앞에 태스크가 늦어지더라도 전체 프로젝트가 늦어지지 않게 뭔가 쿠션을 준다 그 말이에요. 쿠션이란 말 알겠죠, 여러분? 완충 어떤 시간을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에로사슬 과업들의 크기에 비례해서 주는데, 그것도 한 절반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 버퍼는 자원을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정을 앞당기라는 어떤 버퍼가 아니라 자원을 미리 준비하라는 어떤 그런 신호이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버퍼를 설정을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DBR에서도 버퍼가 들어가 있지만은 CCPM에서도 이렇게 DBR에서도 세 가지 버퍼가 있었죠. 원래 이제 전통적인 DBR에서는 여기서도 세 가지 버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CCPM 일정 계획은 처음 시작 작업의 일정만 유효하고 그 외에는 전부 참고용이다. 그러니까 순서만 정해지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스케줄링이라기보다는 어떤 계획이다 이 말. 그 다음에 가능한 늦은 시간 기준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한 늦은 시간 기준. 그 다음에 에로사슬 작업 진행에 노력을 집중하는데 항상 이런 버퍼들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버퍼를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버퍼 관리하느냐, 그게 이제 다음 시간의 테마예요.
그 다음에 비에러사슬 작업은 에러사슬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연을 해라. 일감이 없으면 놀아도 돼요. 근데 쉬다가 앞에서 자기가 일감이 오면은 그때는 또 지체 없이 일을 해야 되겠다. 바톤이 오기까지는 안 달리고 있으면 돼. 근데 오면은 힘껏 달려라. 그 말이야. 오면은 시작을 했으면 힘껏 달려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는다. 근데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이렇게 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참고용이야. 평균적으로 대략 이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고 버퍼도 그렇게 설정을 해놨다. 근데 꼭 지키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말. 그게 이제 다르죠. 자,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구속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꼭 지켜라고. 확정적이라면 구속을 해야죠.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근데 확률적인 것 때문에 구속을 안 하고. 자, 아무튼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거를 이제 활용한 겁니다. 변동성이 있다. 크리티컬 체인은 어떻게 구한다. 자원 경합을 해소했다. 그러면서 릴레이 런너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오케이. 이게 이제 계획 부분이야. 근데 생산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계획이 있으면은 그걸 또 통제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버퍼 관리.